안녕하세요. 저는 78세 의사 김영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입끝까지 나왔는데 막상 말하려니까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방에 뭘 가지러 들어갔다가 내가 뭐 하러 왔더라? 하고 멈칫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5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에요. 뇌가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야, 나 지금 좀 힘들어. 자극 좀 줘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이정순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68세셨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분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난대요.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이인데 말이죠. 처음엔 깜빡했네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그 멈춤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3초, 5초, 10초? 상대방도 알아차릴 정도로요. 이정순 씨는 걱정이 돼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 치매 오는 거 아니에요? MRI 찍어봐야 하나요? 눈에 불안감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MRI는 나중에 필요하면 찍어도 되고요. 지금 필요한 건 뇌를 깨우는 거예요. 검사보다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뇌라는 게 참 신기해요. 우리 몸의 근육은 안 쓰면 금방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뇌는 더해요. 근육보다 훨씬 더 게으른 녀석이에요. 매일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 똑같은 사람들 만나고 똑같은 말만 하고 똑같은 드라마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점점 잠들어요.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까 나 일 안 해도 되겠네. 하고 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새로운 움직임이 생기면요. 뇌가 즉시 반응합니다. 뭐야? 이건 새로운데? 하면서 확 깨어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자고 있던 곰이 와서 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정순 씨한테 제가 권해드린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딱 1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몸을 조금 다르게 움직여보라고 했어요. 오른손으로 하던 걸 왼손으로 해보고 앉아서 하던 걸 서서 해보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요. 그랬더니 3주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웃분 이름 생각났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밝던지요. 여러분, 뇌가 늙는 순간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검사 결과에서 보이는 순간?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뇌는 도전을 먹고 자라거든요. 새로운 자극을 주지 않으면 점점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하루 1분씩 뇌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검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 거실, 부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몸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제가 50년 동안 모은 건강 지혜를 계속 나눠드릴게요. 여러분의 뇌 건강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깨워볼까요? 이제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열쇠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손끝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 뇌에서 손을 담당하는 영역이 전체의 약 30%나 됩니다. 발보다 훨씬 넓어요. 왜 그럴까요? 손은 그만큼 정교하고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을 많이 쓰면 뇌가 깨어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만지잖아요. 엄지손가락만 까딱까딱. 나머지 손가락은 그냥 받치고만 있어요. 이건 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손을 놀리는 거죠. 진짜 손 쓰기는 5손가락을 전부 다 섬세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 환자 중에 장병수 씨라는 70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며느리 전화번호도 까먹고 은행 비밀번호도 헷갈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장 선생님, 옛날에 일기 쓰셨죠? 다시 써보세요. 손으로요. 처음엔 싫어하시더라고요. 요즘 누가 손으로 글을 써요? 핸드폰으로 메모하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서 시작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손목도 아프고요. 그런데 2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날 있었던 일이 자세히 생각나는 거예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요.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랍니다. 3주째 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전화번호가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신기해요. 손으로 쓰니까 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장병수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손이 기억을 붙잡아 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손끝에서 뇌로 가는 신경회로가 있거든요. 펜을 잡고 글씨를 쓸 때 뇌의 운동 영역과 기억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돼요. 단순히 화면을 터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극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손 자극 루틴 1분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손가락을 천천히 쫙 펴보세요. 5손가락 전부 다요. 그리고 하나씩 접으면서 숫자를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펴면서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3번 반복해 보세요. 손가락 끝까지 의식을 집중하면서요. 두 번째, 양손 손바닥을 마주 대고 꾹 밀어보세요. 5초간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바닥에서 열이 나는 걸 느껴보세요. 이게 바로 뇌로 가는 신호가 강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한 손의 손끝으로 반대쪽 손목을 톡톡톡 두드려 보세요. 부드럽게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마치 비 오는 소리처럼 가볍게 톡톡톡. 손목에서 팔목으로, 팔목에서 팔꿈치까지요.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3가지 동작을 합치면 딱 1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하루 3번만 해보세요. 2주만 지나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손끝 온도가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요. 여러분, 젊은 뇌는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손을 섬세하게 쓰는 사람은 뇌도 섬세하게 작동해요. 뜨개질하는 할머니들 보세요. 80세, 90세에도 정신이 또렷하잖아요. 왜일까요? 손끝을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 시간을 조금 줄이고 손끝을 쓰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바느질하기, 뭐든 좋아요. 손끝이 움직이면 뇌가 살아납니다. 자, 이번엔 목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스마트폰 볼 때, TV 볼 때, 책 읽을 때, 밥 먹을 때 계속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있죠? 우리 목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경동맥이라고 들어보셨죠? 심장에서 뇌로 피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 목을 통과해요. 그런데 목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도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피가 시원하게 못 올라가요. 피가 안 올라가면 뇌가 어떻게 될까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뇌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기억도 안 나고 집중도 안 되고 말도 어눌해져요. 목이 굳으면 생각도 굳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최영호 씨라는 74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물었죠.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후진할 때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봐야 하는데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뻣뻣해서요. 그래서 거울만 보고 후진하다가 하마터면 사람을 칠 뻔했대요.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내 목이 이렇게 굳어 있구나. 제가 최영호 씨 목을 한번 만져봤어요. 돌처럼 딱딱하더라고요. 최 선생님, 이거 지금 당장 풀어야 해요. 이대로 두면 뇌로 가는 피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알려드린 게 하루 1분 목풀기 운동이었어요.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 따라 해보세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허리는 곧게 펴고요. 첫 번째,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5초 동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어깨를 보는 것처럼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한 만큼만 돌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이번엔 왼쪽으로 똑같이 해주세요. 5초 동안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어깨를 보는 느낌으로요. 목 옆쪽이 쭉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세 번째, 이번엔 하늘을 보세요. 고개를 뒤로 천천히 젖혀서요. 5초간 유지합니다. 턱이 하늘을 향하도록요. 목 앞쪽이 쫙 펴지는 느낌 있죠?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이번엔 반대로 턱을 가슴에 대보세요.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거예요. 5초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 뒤쪽이 쭉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이 네 가지 동작을 2번씩 반복하면 딱 1분입니다. 처음엔 좀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특히 고개를 뒤로 젖힐 때요. 그건 그동안 목이 너무 안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최영호 씨가 이 운동을 시작하고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하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정상이에요. 계속하세요. 2주째 되니까 어지러움이 줄어들었고요. 3주째부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머리가 개운해졌어요. 단어도 더 잘 떠올라요. 어느 날 최영호 씨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뿌옇던 게 이제는 맑아요. 실제로 서울대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목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뇌혈류량이 15%에서 20%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피가 잘 돌면 뇌세포가 활발해지는 거죠. 여러분, 뇌는 피가 통할 때 젊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피가 안 올라가면 소용없어요.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하루 1분 아침 저녁으로요. 그러면 생각도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번엔 혀 이야기를 해볼까요? 혀라니 좀 의외죠? 여러분, 혀가 뭐 하는 기관인 것 같으세요? 그냥 음식 맛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혀는 우리 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특별한 근육이에요. 말하기, 씹기, 삼키기는 물론이고요. 기억하기와 생각하기까지 전부 혀와 관련이 있어요. 뇌에는 언어 중추라는 게 있잖아요.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들어보셨죠? 이 부분들이 혀의 움직임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혀가 둔해지면 말도 둔해지고 말이 둔해지면 생각도 둔해져요. 그래서 혀를 자극하면 뇌의 언어 중추가 깨어나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박춘자 씨라는 77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요즘 말이 자꾸 꼬여요. 더듬기도 하고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 하겠어요. 자세히 여쭤봤더니요. 손자들 만나는 게 두렵대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손자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고 본인도 창피하고요. 치매 오는 건가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박춘자 씨 입을 한번 벌려보라고 했어요. 혀를 내밀어 보라고 했더니 혀가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혀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박 선생님, 치매 아니에요. 혀 운동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 안 믿으시더라고요. 혀 운동이요? 네, 혀 운동입니다. 혀도 근육이에요. 안 쓰면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게 혀 스트레칭 1분법이에요. 자, 따라 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요. 첫 번째, 혀를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최대한 멀리요.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혀끝이 턱을 향하도록요. 혀 아래쪽이 쭉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두 번째, 혀로 오른쪽 볼 안쪽을 밀어보세요. 볼이 볼록 나오도록 힘껏요. 5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왼쪽 볼도 똑같이 해주세요. 번갈아서요. 이렇게 하면 혀의 옆쪽 근육이 강해져요. 세 번째, 이번엔 혀를 입천장에 꾹 눌러보세요. 평평하게 붙이는 거예요. 10초간 버텨보세요. 하나, 둘, 셋, 열. 혀 전체에 힘이 들어가죠? 이게 혀 근육을 단련하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혀를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3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3바퀴. 입술 안쪽을 따라 천천히요. 혀가 입 안 구석구석을 닿는 느낌으로요. 이 4가지 동작이 딱 1분입니다. 처음엔 좀 피곤할 거예요. 혀 근육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박춘자 씨가 이 혀 운동을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밥 먹을 때 달라지더래요. 씹고 삼키는 게 더 수월해졌대요. 2주째 되니까 말할 때 더듬는 횟수가 줄었고요. 3주째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선생님, 오늘 손자들 만나는데요. 제가 옛날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전화로 얘기하시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신나시던지요. 혀가 강해지니까 발음이 또렷해지고 발음이 또렷해지니까 단어가 더 잘 떠오르는 거예요. 혀는 뇌의 자석이에요. 혀를 움직이면 뇌의 언어 중추에 강한 신호가 가요. 말하기 능력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함께 좋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강의하는 사람들, 성우들 보세요. 나이 들어도 정신이 또렷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1분 혀를 움직여 보세요. 아침에 양치하고 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요. 거울 보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2주만 지나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말이 더 명확해지고 생각도 더 빠르게 정리되는 걸요. 자, 이제 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으세요? 소리 듣는 것?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귀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도 해요. 귀 안쪽에 반고리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균형 감각을 담당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귀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특별한 신경이 지나가요. 이 신경이 뇌의 여러 부분,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귀를 자극하면 뇌의 중심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노성자 씨라는 80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돼요. 신문을 읽다가도 중간에 무슨 내용인지 까먹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특별한 병은 없었어요. 이석증도 아니고 뇌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뇌의 활성도가 떨어진 거였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귀 마사지 1분 루틴이었어요. 귀를 마사지요? 노성자 씨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네, 귀 마사지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제가 알려드릴 거? 자, 양손을 올려서 귀를 잡아보세요. 첫 번째, 귀 위쪽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위로 살짝 당겨보세요. 5초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돼요. 살짝만요. 귀 전체가 위로 쭉 당겨지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 이번엔 귀 가운데를 잡고 옆으로 살짝 당겨보세요. 바깥쪽으로요. 5초간 유지. 귀가 얼굴에서 떨어지는 느낌으로요. 이때 귀가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귀 아래쪽, 귓불을 잡고 아래로 살짝 잡아 당겨 보세요. 5초간요. 귓불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이죠? 이 부분에 혈자리가 많이 모여 있어요. 네 번째, 이제 손바닥으로 귀 전체를 감싸 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귀가 따뜻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귀 뒤쪽, 귀 바로 뒤에 움푹 들어간 곳 있죠? 거기를 검지로 살살 눌러주세요. 톡톡톡 10번 정도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해요. 여기가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이 5가지 동작이 딱 1분입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노성자 씨가 이 귀 마사지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했대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어지러움이 줄어들더래요. 2주째엔 신문을 읽는데 전보다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었대요. 3주째 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글씨가 눈에 쏙쏙 들어와요. 전에는 한 줄 읽고 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는 한 단락을 다 읽어도 기억나요. 전화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치시더라고요. 한의학에서는 귀를 축소된 인체라고 불러요. 귀 모양을 보면 뒤집어진 태아 같죠? 귀의 각 부분이 우리 몸의 각 부분과 연결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귀를 자극하면 전신이 자극받는 거예요. 특히 뇌로 가는 신호가 강해져요. 또 귀를 마사지하면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몸이 편안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잠도 잘 오고요.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루 1분 귀를 만져보세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귀가 따뜻해지면 뇌도 따뜻해집니다. 집중력도 깨어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돼요. 이렇게 간단한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죠? 손끝 자극, 목 돌리기, 혀 스트레칭, 귀 마사지. 하나하나 다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요.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1분 전신 뇌 자극 루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뇌는 여러 부분이 동시에 작동할 때 가장 활발해져요. 손만 움직이는 것보다 손도 움직이고 목도 돌리고 혀도 움직이면 뇌의 여러 영역이 한꺼번에 깨어나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어요? 저 따라 하세요. 딱 1분입니다. 첫 번째, 손가락 운동 10초. 양손을 앞으로 뻗으세요. 손가락을 천천히 쫙 펴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10. 손끝까지 의식을 집중하면서요. 손가락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두 번째, 목 돌리기 10초.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요. 끝까지.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요. 다시 정면으로 오면서 위를 보고 아래를 봐요. 목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 있죠? 세 번째, 혀 운동 10초. 입을 벌리고 혀를 앞으로 쭉 내밀어요. 그리고 입천장을 꾹 눌러요. 5초. 이제 혀로 원을 그려요. 빠르게 한 바퀴. 혀 전체가 움직이는 걸 느껴보세요. 네 번째, 귀 마사지 10초. 양손으로 귀를 잡고 위, 옆, 아래로 살짝 당겨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귀를 감싸서 원을 그려요. 귀가 따뜻해지죠? 다섯 번째, 심호흡과 눈 운동 20초. 이제 눈을 감아요. 깊이 숨을 들이마셔요. 코로요. 하나, 둘, 셋, 넷. 배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으로요. 이제 천천히 내쉬어요. 입으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제 눈을 떠보세요. 천천히요. 어때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있죠? 가슴도 시원하고요. 이게 바로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제 환자들 중에 이 통합 루틴을 3개월 동안 매일 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개운해요. 저녁까지 정신이 맑아요. 사람 이름이 더 잘 기억나요.
신문을 끝까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체조가 아니에요. 뇌의 재시동이에요. 컴퓨터도 가끔 재부팅해야 빨라지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재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제가 의사 생활 50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뇌는 쓰지 않으면 늙지만 제대로 자극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70세든 80세든 90세든 상관없어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뇌는 변하기 시작해요. 저도 올해 78세인데요. 매일 이 루틴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3번, 딱 3분이에요. 그런데 이 3분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환자 차트를 보는데 전보다 더 빨리 기억나고요. 새로운 의학 논문도 더 잘 이해돼요.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여러분 몸에 적힌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살아있느냐,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느냐예요. 오늘부터 하루 1분씩 시작해 보세요. 손끝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목도 추가하고 그 다음엔 혀도, 귀도요. 나중엔 전체 루틴을 한 번에 할 수 있을 거예요. 뇌는 평생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져요. 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1분 당신의 젊음을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